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에 살고 있는 해외 취업의 여신 레이첼 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오늘 해드릴 주제는요. 똑똑한 사람들이 흉내내지 못하는 인생이 있다입니다. 자, 제목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앞으로 들려드릴 이야기는 똑똑한 사람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똑똑하지 않은 사람들 이야기일까요? 네, 맞습니다. 저는 앞으로 똑똑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우선 제 소개를 먼저 드릴게요. 저의 이름은 레이첼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현재까지 제가 2개월에서 6개월 동안 살아본 도시는 러시아 모스크바, 그다음에 시드니, 미국은 샌프란시스코, 하와이, 그리고 뉴욕. 현재는 캐나다 밴쿠버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한 나라는요, 호주에서 인턴십을 했었고, 미국에서 직장 생활을 했었고, 캐나다에서도 또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네, 업무로는 무역, 그리고 구매, 그 다음에 제품 개발, 마케팅까지 총괄을 했던 경력을 가지고 있고요. 최근까지 일했던 회사는 캐나다 공기업이었어요. 그 공기업에서 연간 한 300억 정도 되는 규모의 제품을 담당을 했고, 바이어, 그 다음에 프로젝트 리드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제가 여행을 좋아하다 보니까 전 세계 한 35개국 정도 또 여행을 했었고요. 자, 여기까지 들으면 좀 어떠신가요? 좀 괜찮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제 생각 속에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을까 싶어요. 레이첼, 이 사람한테는 뭔가 특별한 게 있지 않을까? 금수저? 엄친딸? 혹은 외국에서 일을 했으니까 유학파?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뭐라고 써있죠? 반전 프로필. 그리고 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 네.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인가요? 사진이 어떤 사진인가요? 네, 맞습니다. 흑수저예요. 그래서 제가 반전 프로필이라고 했는데 이제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전 학교는요. 전 한국에서 자라고 한국에서 교육을 다 받았어요. 네, 실업계 고등학교를 졸업을 했고요. 2년제 대학에 들어가고 편입을 해서 지방 4년제로 들어가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요, 제가 이제 외국에서 하루 종일 영어만 쓰는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사실 처음은 영어를 정말 한마디도 못하는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요, 직장은요, 제가 사회초년생일 때 다녔던 회사가 김포에 있는 아주 작은 무역회사였어요. 직원이 한 10명 미만으로 되는 아주 작은 회사였는데, 마을버스로 회사를 가려면요, 마을버스를 타고 구불구불 들어가는 그런 곳에 있는 아주 작은 회사였습니다. 제가 처음에 제 소개를 할 때 해외 취업의 여신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예뻐서 여신 이런 게 아니고 해외 취업을 몇 번을 이루었어요. 총 4번을 이루었거든요. 미국, 캐나다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 되면은 해외 취업의 신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저희 둘째 언니가 그러는 거예요. 야, 너는 여자니까 여신이지. 그래서 제가 그거를 제 블로그에다 이렇게 올렸더니 반응들이 너무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그래. 이제부터는 나의 닉네임은 해외 취업의 여신이다. 이렇게 듣게 되었죠. 어쨌든 그런 저의 경험들 때문에 제가 한국에서 해외 취업 멘토로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온라인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제가 캐나다에 살다 보니까 요거는 한국 정부에서, 정부 기관에서 해외 취업을 활성화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서 제가 이제 해외 취업 멘토로서 멘티들에게 조언을 주고 가이드라인을 주고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일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이제 멘토로서 이제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처음에 이제 로그인을 이렇게 하는데,
로그인을 딱 해서 들어갔어요. 그런데 거기에 정확히 2005년도에 제가 막연하게 나 외국에서 일하고 싶다, 취업하고 싶다 해가지고 이곳저곳에 지원을 한 그 정보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2005년도. 그래서 제가, 정부기관의 그 데이터 보존하는 기술이 대단하다. 10년 넘게. 그래가지고 흥미롭게도 그래서 2005년도에 내가 어떤 회사였지, 어떤 회사에 넣었지, 이력서는 뭐였지, 그걸 다 이렇게 봤어요. 근데 이런 게 보이더라고요. 자, 여기 작긴 한데 빨간색으로 혹시 보이시나요? 뭐라고 써있죠? 불합격 다 떨어진 거예요. 네. 몇 년 전에 제가 해외 취업이라는 거를 준비를 했을 때 이렇게 많은 곳에 지원을 했었는데 이거보다 더 있었어요. 하지만 다 이렇게 불합격, 을 많이 했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꿈을 꾸었습니다. 내가 언젠가는 해외에서 살고 해외에서 일을 하고 하루 종일 영어로만 일하는 멋진 커리어 우먼, 비즈니스 우먼 이게 되리라 이렇게 꿈을 꾸었어요. 그리고 최근 사진을 공개합니다. 자, 제 팀원들이었어요. 지금 활짝 웃고 있죠. 외국에서 일하면 막 너무 즐겁고 신나고 막 그래가지고 활짝 웃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 않았어요. 사실 이날이 정말 중요한 프로젝트, 몇 달을 준비했던 프로젝트를 가지고 회의를 하는데 그날 8시간 회의를 했어요. 네, 그만큼 아주 중요한 회의를 해가지고 이제 딱 끝난 거예요. 끝나가지고 신난다, 우리 사진 한번 찍자 해가지고 딱 찍었을 때 이렇게 화난 그 표정이 나온 거죠. 사실 일을 할 때는 다 이렇게 하고 그 회의 전에 찍었다면 아마 다 이렇게 심각한 표정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 표정은 다 마치고 신난다, 이 표정이라는 거. 그리고 옆에 사진은 이제 저희 동료들하고 크리스마스 파티 때 또 찍었던 사진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 얘기를 조금 더 해드리고 싶은데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나 이대 나온 여자야. 뭐 이런 거 있죠. 저는 오산시에 있는 고등학교를 졸업을 했는데요. 그 당시에 오산시에는 딱 한 군데 그 여자 고등학교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고등학교에는 총 인문계과, 상과, 그리고 정보처리과가 있었는데 중학교 때 공부를 좀 잘하는 학생들은 수원으로 고등학교를 가고요. 그 나머지 학생들은 오산이나 다른 그 도시에 있는 고등학교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정보처리학과라는 곳에 들어갔는데 오산시에서는요,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상과랑 인문계과랑 정보처리과 중에 정보처리과가 가장 경쟁률이 높은 곳이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정보처리과를 들어가고서 주변 분들한테 이제 저희 부모님 친구분들이나 이렇게 너 어디 갔니? 물어보면 정보처리과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오, 잘했네. 그래가지고요, 저는 졸업할 당시까지 저는 이대 나온 여자 이게 아니고 저는 정보처리과 나온 여자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대학교에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거기를 실업계 고등학교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근데 그게 어감이 좀 다른 거예요. 예.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나는 보통 학생들이 가는 인문계 학교가 아니고 실업계 고등학교를 나온 거구나. 그때 알은 거예요. 그리고서 나서 제가 이제 청소년기에 자랄 때 이제 오산시에서 자라면서 저한테는요, 수원이라는 도시가 아주 큰 도시였어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이제 주말에 이제 수원으로 갔다 왔으면, 야, 나 주말에 수원 갔다 왔어. 네, 나 수원에서 옷 사고 왔어. 이랬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되게 큰 도시였는데,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편입을 하면서 그 대학교가 수원 근교에 있는 학교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취를 했어요. 수원시에서. 그 큰 도시라고 생각했던 그 도시에서 이제 자취를 하게 된 거예요. 한 번은 제가 그 미팅 주선자로서 친구들을 이렇게 데리고 서울로 간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서울에서 공부하는 남학생들하고 이렇게 제가 미팅을 이렇게 주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갔죠. 그런데 그 자리에 나왔던 그 남학생 한 명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방에서 오냐고 힘들었겠네요. 나 수원에서 왔거든요. 그때 알았어요. 내가 그렇게 크다고 생각했던 수원이라는 곳이 사람들은 그곳을 지방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외국으로 나갈 수 있는 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외국에 나가서 이제 외국인 친구들을 이렇게 만났는데, 사람들을 만났을 때, Where are you from? 이러는 거예요. I'm from Korea. 어디서 왔니? 어디 출신이니? 그래서, 나 한국에서 왔어. 이렇게 얘기를 했죠? 했더니, 그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어딨는데? 그래서 생각했죠. 너무 무식한 거 아니야? 무식해도 너무 무식한 거 아니야? 어떻게 한국을 몰라? 어디 있냐니까.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너 중국은 어딘지 알아? 안 돼요. 그럼 일본은 어딘지 알아? 안 돼요. 그럼 일본하고 중국하고 사이에 있는 데가 한국이야. 그러면 이래요. 근데 그게 더 기분 나쁜 거예요. 왜냐면 중국도 알고 일본을 아는데 왜 한국은 몰라? 이랬어요. 근데 그런 질문을 의외로 많이 받았어요. 네. 그리고 그들이요, 더 신기한 거는 S사 제품, L사 제품, 전자 제품들은 다 사용을 하는데, 그 제품들이 한국 거라는 걸 또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래도 많이 나아졌어요. 네, 지금은 이제 제가 얘기했던 건 10년, 15년 전 얘기였고, 지금은 한류 열풍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상황 때문에, 이제 많이 한국을 알아요. 자, 이제 스토리를 들으셨으니까 이제 짐작을 하셨을 텐데요. 저는, 그렇게 저도 모르게 우물안 개구리처럼 살고 있었더라고요. 그거를 조금씩 경험을 하면서 알아갔던 거예요. 자, 제가 해외 취업을 많이 하고 영어로도 일을 하고 이런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영어는 어떻게 해? 왜냐면 영어를 하나도 못했다고 했으니까. 자, 보통 학생들처럼요. 저도 학원을 다니고 학교를 다니면서 영어 공부를 했어요. 여기서 이제 제가 또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 건데요. 뭐냐면, 제가 영어 공부를 하나도 이제 기초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원래는 2년제 대학, 러시아어를 배워요. 그래서, 4년제에 가서 내가 러시아어를 더 많이 배워야겠다 했는데,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안전하게 그 안전권으로 넣었던 그 지방에 있는 4년제. 저는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는데 큰일 났죠. 그래가지고 붙고 나서 이제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큰일 났다. 나 영어 한마디도 못하는데. 그래서 학과장님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학과장님한테 사실 내가 이래 해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대학교 3학년 영어 영문학과에 들어오게 됐는데 사실 저는 영어를 한마디도 못합니다. 제가 다른 과목들은 어떻게 앉아서 들으면서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영어 회화는 진짜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거든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교수님이 아주 명쾌하게 딱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네가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네가 좋은 점수를 맞을지 안 맞을지 그 평가는 교수가 하는 거야. 네가 왜 시험도 안 봐놓고 안 될 걸 미리 걱정해. F를 맞으면 그때 그 다음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알았죠. 아, F를 맞으면, 아, 또 들으면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영어 회화 수업도 이제 신청을 합니다. 근데 그래도 이제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죠.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아르바이트를 해서 모아놓은 돈을 싹 털어가지고 영어 학원 6개월치를 등록을 합니다. 그게 이제 월, 수, 금 이렇게 3번을 가는 과정이었는데 또 그 학원 원장님을 찾아가서 제가 얘기를 해요. 아, 제가 너무너무 지금 영어가 절실해서 더 빨리 영어를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학원에서는요. 월, 수, 금 반 말고 화, 목, 금 반도 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똑같은 과정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요청을 드렸죠. 아, 제가 월, 수, 금 반 신청을 하는데 화, 목도 들으면 안 되겠습니까? 복습을 하면 더 좋을 것 같고 제가 대신 들었던 거 또 듣는 티는 안 낼게요. 그렇게 해가지고 등록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가지고 1시간 넘는 거리를 이제 왕복으로 해가지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학원을 다녀요. 그리고 거기서 또 그 친한 친구를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도 막 영어에 열의가 있는 친구였어요. 그래가지고 집도 가깝고 제가 살던 곳이랑 그래서 왔다 갔다 할 때 그 친구하고 학원에서 배운 거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프리토킹을 하는 거예요. 아, 프리토킹이 아니죠. 학원에서 배운 거를 연습을 하는 거죠. 막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막 연습하는 거예요. 영어로 막 둘이서 배운 거 연습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했던 것들이 Hi, how are you? 뭐 I'm fine. 아, 다 아시죠? Thank you. 이 정도 레벨이었어요. 제가 입문편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정말 그렇게 해가지고 집에 오잖아요. 집에서도 영어 공부만 했어요. 테이프 막 틀어놓고 따라하고 읽고 또 외우고 또 학교 가고 또 학원 가고 그렇게 해서 제가 총 6개월 동안 영어에만 눈만 뜨면 영어였어요. 눈만 뜨면 영어. 그렇게 딱 6개월을 공부를 하고요. 토익 시험이라는 걸 봐요. 예, 들어보셨죠? 토익 시험. 예, 토익 시험을 보는데 그게 총 만점이요. 990점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그 시험을 딱 보는데 제가 그 6개월 동안 영어 공부 막 했다고 그랬잖아요. 눈만 뜨면 영어. 자, 첫 시험을 딱 봐서 제가 몇 점을 맞았을까요? 이제 질문입니다. 800점. 네. 조금만 낮춰주세요. 600점? 500점 나왔습니다. 750, 좀 조금만 내려주세요. 500점까지 나왔거든요? 아니요, 500점까지 나왔는데, 거기보다 조금. 450 거의 근접합니다. 무슨 경매하는 것 같죠? 제가 첫 받았던 점수가 400점이 조금 넘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영어 공부하면 막 금방 올릴 거라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만큼 제가 기초도 부족했지만 영어라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정도 레벨로 시작을 했습니다. 자, 저 영어 공부를 할 때요. 학교에서도 하고 학원에서도 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한테 가장 큰 그 영어 학교는요. 사실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회사였어요. 제가 영어를 너무 처음부터 유창히 잘해서 회사를 딱 들어가서 영어를 쫙 한 게 아니었어요. 제가 처음으로 들어간 회사는요. 제일 밑에부터 한번 볼게요. 한국에 있는 무역회사였어요. 어쨌든 영어를 좀 쓰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무역회사는 이제 영어를 쓰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무역회사를 들어가서 영어를 그 당시 한 30%, 40% 정도 영어를 했던 것 같아요. 그 업무와 관련된 걸. 그 다음에 제가 호주에서 또 인턴십을 받은 경험이 있어요. 물론 그 당시에 인턴십을 하니까 다 이제 원어민들하고 그 일을 했죠. 하지만 제가 영어를 유창하게 잘 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쓰지는 못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회사 갔을 때는 그 사장님 되시는 분은 한국 분이셨어요. 한국 분이셨는데 그분 영어를 되게 잘하시는 분이었고 이메일도 영어로 쓰시고 뭐 이런 분이셨어요.
하지만 이제 함께 일하시는 분들은 한국 분들이 많았고 한국어로 다 거의 대부분 대화를 했고요. 하지만 제가 이제 제 일과 관련된 일을 할 때는 그 현지인들을 상대를 하면서 이제 영어를 쓸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영어를 활용했던 정도를 생각을 한다면 한 60%, 70%, 그다음 60% 조금 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캐나다 회사를 갔을 때, 그때는 이제 더 영어를 활용하는 그 퍼센테이지가 더 많아져요. 한 90% 정도?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100%. 한국말이 전혀 필요 없는 그런 환경까지 오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회사에 딱 들어가서요, 공부를 많이 했죠. 영어 공부를 많이 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메일을 받는다. 이메일에 뭐 제가 모르는 표현이 있다, 좋은 표현이 있다. 그런 걸 이렇게 적어 놓고 따로 외워서 제가 또 활용을 하고. 회의 때 뭐 좋은 표현을 듣는다. 그러면 또 이렇게 적어 놓고 활용을 하고. 네, 그랬어요. 그리고 뭐 계약서 같은 거 두꺼운 거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또 어려운 단어들이 이렇게 있고 그러면 또 그걸 집으로 갖고 와서 또 막 이렇게 보면서 찾아보면서 또 공부하고. 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영어를 조금씩 늘려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네. 자, 여기서 제가 평범함과 특별함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잠시 나눠볼까 해요. 여러분들 이제 질문을 드릴 텐데요. 어렵지는 않아요. 네, 어렵지는 않고. 자, 세상에는요, 그 학교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학교에 공부를 잘하는 우등생이 있고요. 우등생이 있고 비우등생이 있는데 공부를 잘하는 우등생이 많을까요? 그렇지 않은 비우등생이 많을까요? 비우등생. 그렇죠. 비우등생이 더 많죠? 그렇다면 달리기를 아주 잘하는 육상선수가 있어요. 그러면 달리기를 잘하는 육상선수 같은 사람이 많을까요? 그냥 보통으로 달리는 일반 사람들이 많을까요? 일반 사람. 그렇죠. 일반 사람들이 많죠. 그러면 대기업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을까요? 아니면 대기업이 아닌 비대기업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을까요? 비대기업. 그렇죠. 비대기업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훨씬 숫자가 많아요. 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은 어떨까요? 네. 네. 답을 주셨어요. 평범해요. 네. 우리의 인생은 평범한데, 우리들은 그렇게, 똑똑한 분, 빠른 분, 특별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목표로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닐까. 네.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요. 누구나 다 좋은 대학 가고 싶죠? 네. 누구나 다 좋은 그 기업에 들어가고 싶고, 그래요. 그래서, 마음으로는, 내가 열심히 공부하면 딱, 한 번에 딱 붙고, 막 열심히 막 구직, 공부해가지고 딱 취업 좋은데 딱 되고, 이렇게 될 것 같아요. 하지만 현실 세계는 냉혹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좋아하는 거를 다른 사람들도 좋아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부르죠? 조금 전에 답을 주셨는데, 네, 경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나만 좋아하면 좋은데, 나만 S대 들어가면 좋겠는데, 다른 학생들도 다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우리는 경쟁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면 경쟁의 결과는 무엇이냐? 네, 합격 혹은 뭐죠? 불합격 혹은 성공, 네, 실패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나눠지는데 그래도 괜찮아요. 네, 그래도 괜찮아요. 왜 괜찮을까요? 내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스펙 이렇게 많고 좋은 학교 다니고 좋은 대학 가고 이렇게 막 똑똑하고 잘났으면 좋겠는데 꼭 그렇게만 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맨 위에 뭐라고 적혀져 있죠? 네. 네, 똑똑한 사람들이 흉내를 내지 못하는 인생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괜찮아요. 자, 제 얘기를 잠시만 조금만 더 드릴게요. 저는요, 학교 2년제, 그 다음에 4년제, 그 다음에 대학원, 이렇게 단계 밟았는데, 사실 들어갈 때마다 힘들었어요. 제 성적에 맞춰서 학교를 간 거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공부를 더 하고 싶어서 또 성적에 맞춰서 갔어요. 대학원도요, 국제대학원이라는 곳이었는데, 전 과정이 영어로 되는 곳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어렵게 해가지고 들어갔어요. 네. 그래서 열심히 해가지고 중간 이상은 갔어요. 그렇게 해서 졸업을 하게 돼요. 영어도요, 저 정말 못했다 그랬잖아요. 서바이벌 잉글리시부터 시작을 해서 회사가 바뀔 때마다 조금씩 회사가 업그레이드 되고 영어를 조금 더 많이 쓰게 되고 하면서 서바이벌 잉글리시에서 기초 회화 정도, 그 다음에 기본 업무를 할 수 있을 정도, 그 다음에 주요 업무를 영어로 할 수 있을 정도, 이런 식으로 늘려가다가 이제 완전히 영어로만 일을 할 수 있는 이 단계까지 된 거예요. 자, 제가 똑똑하고 제가 빠르고 이런 사람이었다면 저는 이렇게 다양한 경험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네. 제가 평범했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거를 한 번에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단계 거쳐갈 수가 있었고, 그게 나중에는 경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인생을 세 단어로 이렇게 요약을 해봤어요. 하나는 꿈. 저는 늘 꿈을 꾸었고요. 막연하게라도 이렇게 꿈을 꾸었어요. 언젠가는 책을 내고 싶다. 언젠가는 비즈니스 우먼, 커리어 우먼으로 일하고 싶다. 또 언젠가는 이렇게 그 해외 나가서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이제 꿈을 꿨었어요. 그리고 제가 여행을 좋아해요. 네, 여행을 좋아해가지고 여행을 많이 다니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계기를 많이 만들어요. 그래서 돈이 없을 때는요, 배낭여행을 한다거나 어떤 공모전 같은데 이렇게 지원을 해가지고 외국으로 이렇게 보내주는 또 공모전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도 갔다 오고, 어떤 비즈니스 포럼이라든지 어떤 마케팅 조사 이런 거를 또 지원해서 또 무료로 가고, 그다음에 출장도 가고, 저는 캐나다에 살고 있지만 이렇게 한국에 와서 강연도 하고, 이렇게 많이 여행도 다니고, 여행을 좋아하기 때문에 여행을 많이 다녔고, 그 다음에 제가 살았던 곳이 여러 도시였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뉴욕에 살 때는요, 뉴욕 근처, 워싱턴, 버스턴, 아니면 마이애미 이런 데 또 여행을 다니고, 또 밴쿠버에 살 때는 또 근교 여행을 다니고, 이런 식으로, 제가 사는 곳 주변을 이렇게 여행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사는 곳이, 제가 일상생활을 하는 곳이 꼭 여행지가 되는 것처럼 그런 삶을, 지향을 했고, 그렇게 살아왔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되죠? 네, 일을 해야 되죠. 일이 빠질 수 없었어요. 자, 여기 부분 한번 읽어볼게요. 꿈에 대한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곳이 어디든지 바라보는 곳이 미래라. 네, 이제까지 제가 쫙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저는 시골에서 자랐고, 저는 실업계를 고등학교를 나왔지만, 그래서 제가 바라보는 것은, 여기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내 자리가 나의 미래가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바라보고 있는 곳, 그곳이 나의 미래가 되는 것이다, 라고 저는 믿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여행. 한번 이것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 삶이 되는 것만큼 설레는 삶이 또 있을까?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일상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여행 가면은 새로운 음식도 먹고 새로운 날씨도 경험하고 새로운 사람도 만나고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는 일상이 여행인 것처럼 이렇게 설레는 삶을 살았다라고 요약을 해보고 싶고요. 세 번째로 일, 요것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한 발짝만 앞으로만 가라.
제가 회사도 조금씩 업그레이드가 됐잖아요. 네. 그래서 한 발짝은 못 뛰려도 반 발짝만 가더라도 앞으로만 가자.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자,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제가 뭐 이렇게 잘나서 뭐 성공을 해서 이렇게 나온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여전히 꿈을 꾸고 있고요. 여전히 여행을 하고 있고요. 여전히 일을 하고 있어요. 제 새로운 커리어는요, 제가 막연히 꿈꾸던 거, 20대 때 이런 꿈을 꿨어요. 내가 언젠가는 내 인생을 담은 그런 책을 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때는 말도 안 됐죠. 하지만 그런 생각은 있었어요. 그렇게 흥미로운 인생, 그렇게 잘 사는 인생, 누구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인생을 살고 싶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캐나다에서도 철밥통이라고 불리는 공기업을 퇴사를 하고, 네, 올해 퇴사를 하고 책을 출간을 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다 말렸죠.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미쳤구나. 그 좋은 직장을 복지 좋고 또 철밥통이고 이런 회사를 그만두다니 했어요. 하지만 저는 새로운 커리어, 네, 작가로서, 강연가로서, 그리고 어떤 영문 이력서 코치, 그리고 해외 취업 멘토로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이때 박수 한번 칠까요? 네, 스스로 박수를 받네요. 네, 이 박수는 제가 새로운 커리어에 도전하는 그 레이첼한테 격려를 해준다. 격려의 박수로 받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있는 곳을 떠났을 때 새로운 곳에 도전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저는 새로운 커리어에 도전을 합니다. 그리고요, 저는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새로운 커리어에 도전을 하면서 한 3-4년 전 정도였을 거예요. 나는 블로그에다가 이렇게 제가 글을 올리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레이첼 씨는 너무 긍정적이시다. 그리고 이런 글들이, 자기한테 너무너무 와닿고, 도움이 됐고, 그렇다. 이런 얘기를 밖에 들으면서, 저도 막 신이 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래? 내가 이렇게 나의 경험, 나의 생각, 이런 것들이, 누군가한테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구나, 라고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더 많은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들려주고, 더 많은 사람들한테 그 사람 인생에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었죠. 하지만 저는 이제 애기 엄마로서 그리고 직장인으로서 바빴죠. 가끔씩 블로그를 하면서. 하지만 그렇게 꿈을 조금씩 키워나갔어요. 그래서 현재까지 이런 메시지를 받았어요. 제 책 2017년도에 읽었던 책 중에 최고입니다. 제가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이 책을 읽었으면 읽는 내내 너무너무 두근거렸어요. 꿈을 꾸고 도전하면서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됐습니다. 저를 강하게 추진시킨 원동력이었어요. 막 이런 메시지를 막 받는 거예요. 인생의 터닝 포인트에서 막 이런 메시지를 받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제 자랑을 하려고 드리는 게 아니고요. 제 소개를 쭉 드렸었잖아요. 네. 제가 똑똑했다면, 제가 한 방에 좋은 대학 딱 가고, 한 방에 좋은 그 회사, 대기업, 무슨, 공기업, 이런 해외 취업을 바로 딱 됐다. 아니면, 그런 것이 됐다라고 했으면, 저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제가 어떤, 한 고등학생 분한테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좋은 대학에 가는 게 꼭 중요한가요? 네.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경험을 바탕으로 얘기할 수가 있었어요. 어떤 경험이나 저는 2년제 대학교, 4년제 대학교, 그리고 또 서울에 있는 또 대학원을 다니면서 그 학교들 다 경험을 해본 거예요. 제가 경험한 건 어떤 거였냐면요. 학교가 이렇게 달라지면서요. 그리고 친구들 얘기도 이렇게 들어보고 학교가 이렇게 달라지면서 좋은 학교에 가니까 특히 서울에 있는 학교를 가니까 학생들한테 제공해주는 어떠한 혜택, 프로그램 이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뭐 큰 기업체, 이름만 들으면 아는 그런 기업체들이 학교를 방문을 해가지고 설명해 줘주고 이래요. 근데 그 전 학교들은 그런 게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서울에 있는 학교를 다니면서 느꼈어요. 아, 좋은 학교를 들어가면 훨씬 더 기회가 많구나. 네. 그래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저는 자신 있게 그 학생한테 얘기를 해줬죠. 좋은 학교 가면 더 좋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세요. 저도 한 방에 딱 좋은 데 가고 싶었지만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한 방에 가면 더 좋죠.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살아온 인생을 이렇게 들려드리면서 그 많은 분들한테 동기부여를 드리고 있는데 이런 메시지들, 좋은 메시지들을 받으면서 저 또한 또 동기부여를 받고 있어요. 네. 자, 메시지 하나를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정리하는 차원으로 한번 이것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생에 대해 얼마나 치밀한 계획을 세울 수 있을까? 실수하더라도 조금 돌아가더라도 나만의 수치에 맞추어 나의 인생을 만들어보자. 해보자. 재미있겠다. 할 수 있다. 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정말 살아보지도 않았는데 너무 막 계획을 열심히 세울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이런저런 경험을 하면서 실수도 하고 맨땅에 헤딩을 수도 없이 했죠. 네, 그러면서 경험을 하면서 조금 돌아가기도 하고요. 맨땅에 헤딩도 하기도 하고 하지만 제 속도에 맞춰서 제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도 그런 자기만의 속도를 가지고 그들만의 인생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해보자, 재미있겠다, 할 수 있다. 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죠. 자, 제가 처음에 제 소개를 해외 취업의 여신 이렇게 드렸잖아요. 그래서 해외 취업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제 에피소드들을 좀 제 에피소드들을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제 해외 취업을 처음 이렇게 해볼까 하고요. 호주에 갔을 때 막 이렇게 이력서를 막 보냈어요. 근데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주변 동료들이 이렇게 조금씩 도와주고 제가 물어보고 하니까 그래서 막 수정을 하고 나니까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외 취업 하려면 할 수도 있겠다 자신감을 얻었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면접을 갔는데요. 이 사람들은 면접 그 환경이 너무너무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면접을 볼 때 일단 중요한 게 서류 전형할 때요. 어떠한 그 성적 증명서, 어떠한 뭐 졸업 증명서 이런 거를 저는 한 번도 내본 적이 없어요. 네. 그런 거를 요구한 데가 있고 내본 사람이 있다라는 얘기는 들었지만 저는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면 이들은 뭘 보고 뽑는 거죠? 네. 경험, 잠재력, 실력, 정말로 할 수 있는 거. 이런 거를 보고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접 시간이 되게 길어요. 저는 너무 좋은 거예요. 면접 시간이 길으니까 한국에서는 초록 앉아가지고 5분 동안 자기소개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떨어졌거든요. 네, 그런데 외국에 갔더니 제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40분, 50분, 1시간 막 이렇게 들어주는 거예요. 저한테 면접 5분은요. 제가 좀 느리거든요. 그래서 분위기 맞추다 보면은 끝나요. 네, 그런데 이렇게 긴 면접은 더 잘 맞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었고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회사를 옮길 때 그 회사 분들하고 빠이빠이 다시는 안 봐요 이런 분들 많으시죠. 근데
해외는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 추천인이라는 그 추천인들이 계속 따라가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추천인을 아주 잘 둬가지고 제가 취업을 하는데 아주 도움을 많이 받았었죠. 이게 좀 다 크게 다른 문화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자신감. 할 수 있다라는 그 긍정 마인드. 그리고 될 때까지 하는 거. 하다가 못한다 해가지고 끝내면요, 그건 실패로 돌아가는데 하고 될 때까지 하면은 그 실패라는 게 없어요. 그냥 그거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성공을 이루기 위한 과정. 그래서 될 때까지 한다는 거.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이 받는 질문인데 행복하기 위해서 꼭 해외에 나가서 살아야 되나요? 그렇진 않아요. 네. 저희 아버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희 아버지는요, 이제 정년퇴직 하시고 여행을 많이 다니셨어요. 해외여행을 많이 다니셨는데,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이렇게 여행 다니고 그렇게 해도 한국만한 데가 없더라. 한국 음식이 최고고 한국처럼 편한 데가 없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희 또 둘째 언니도 이제 캐나다에 이렇게 놀러 오기도 하고 그랬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왜 외국에 살아? 그래서 제가 그랬죠. 나는 외국이 좋고 자연환경도 좋고 좀 여유롭고 뭐 예쁘고 공기도 좋고 하잖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저희 언니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러면 강원도에 와서 살아. 강원도 공기 좋고 자연환경 얼마나 예쁜데 왜 멀리서 거기까지 가가지고 살아. 이러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사람마다 달라요. 예, 사람마다 다르고 저는 해외 생활이 좋고 외국에서 사는 게 좋지만 이렇게 사람마다 다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요. 어디에 살건 해외에 살건 한국에 살건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살고 싶은 곳에서 살면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거를 이루면서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가고 싶은 방향, 내가 이루고 싶은 것, 그 방향에 맞춰서 나만의 속도에 맞춰서 조금씩 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네. 이런 것도 있어요. 아까 토익 시험 얘기를 했잖아요. 토익 공부를 막 열심히 했어요. 그래가지고 친구랑 같이 열심히 했는데 나는 6개월 동안 공부를 해가지고 100점이 올랐어요. 근데 내 친구는 400점이 올랐어요. 그러면 느낌이 어떻겠어요? 나 왜 이렇게 느리지? 나 안 되나? 나 진짜 안 되나? 이런 생각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비교는요, 나의 과거와 현재의 나를 비교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1년 전 나의 모습과 현재의 나의 모습, 5년 전 모습과 지금 나의 모습, 10년 전 그리고 지금 나의 모습 비교를 했을 때 좋아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네. 토익 점수 얘기 드렸잖아요. 토익 점수도 마찬가지예요. 6개월 동안 했는데 100점이 올랐어요. 그러면 또 다른 6개월 동안 또 해서 100점 또 올리면 돼요. 또 공부해서 또 올리면 돼요. 중요한 거는 남하고 비교해서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가고자 하는 길로 가고만 있다면 되는 거예요. 요즘 며칠 전에 이제 수능이 끝났잖아요. 네, 저는 그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특히 시험을 봤는데 좋은 점수를 못 받았다거나 아니면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을 들어가지 못하게 됐거나 이런 학생분들 꼭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좋은 대학, 내가 가고 싶어 하는 그 대학에 떨어졌다고 해서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네,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고 거기는요, 바로 여러분들이 시작할 수 있는 시작점이에요. 멀리 봐서 내가 여기까지 가는데 내가 어디서 시작을 할 것인가, 그 시작점을 주는 시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곳이 꼭 안 됐다고 하더라도 실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가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방향만 서 있으면
내 속도에 맞춰서, 내 스피드에 맞춰서 갈 수 있습니다. 수험생 분들, 네, 응원 보내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해외 취업의 여신 레이첼 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